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선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력망 개편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 예비 대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건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빨리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대도시 주변에 쉽게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석탄이 저렴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죠. 그러다 보니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이 연식이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석탄의 분진이 날라오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울 주변, 수도권 주변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많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원전이나 뭐 태양광 발전이나 뭐 풍력 발전 같은 걸로 대체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급적이면 운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봄처럼 이 황사가 심해질 때 미세와 먼지까지 가세해버리면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공기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걸 단순히 뭐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와서 중국에 나쁜 미세먼지들이 날랐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과도 이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50 탄소제로 국제 협약에도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이슈화 시켰고, 이걸 제일 먼저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재명 예비 대선 후보가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목표를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날을 맞아서 SNS에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후 악당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게 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죠. 나름대로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 원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웠지만 기존의 화력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해버리면서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좀 낭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석탄 화력발전소나 기존의 이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 방식들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 트럼프도 이 상호관세가 이슈가 되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말 대신에 탄소세를 도입해서 이걸 부과시키겠다는 식으로 또 이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이 기후협약을 이용을 해서 자기네 관세를 늘리려고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왜냐면 이 트럼프 정부는 아예 그냥 기후위기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탄소 배출이나 뭐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기후 깡패들이 미국 정부를 접수한 겁니다. 근데 전 세계 흐름은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 2050 탄소 제로라는 국제 협약에 맞춰서 가고 있고, 내년 2026년에 EU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켜진 겁니다. 이제는 유럽에 수출을 할 때 탄소를 얼마만큼 발생시켰냐 하는 것을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받으면 그 상품,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탄소세가 그만큼 가격에 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우리의 무역 경쟁 국가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이런 쪽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래도 이 탄소 이런 저감에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과 경쟁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실제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공단이나 대규모 공단 같은 것들이 있는 데서는 더 가깝죠. 여기도 이제 원전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 이 화력발전소는 이 지역 강원도의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건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그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냉각수를 구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몰렸고, 원전도 이쪽 동해안 벨트를 통해서 많이 몰려 있고요. 경상북도라 경상남도 이쪽, 특히 경상북도 쪽에 우리나라 가장 최대 그 산업단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중화학 산업단지죠. 여기서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서 원전과 화력발전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 전남이나 경남 이 지역에도 이제 공장들이 들었으면서 여기에도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과 이 충남 이쪽은 이 경기도 서울 지역의 인구 대도시,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를 가동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석탄 이 비산먼지가 미세먼지가 돼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이 공기를 나쁘게 공기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그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그 황사가 일어나거나 하면 이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은 대부분 다 멈춰버립니다, 생산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블랙아웃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 말뜻은 지금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그 여름 한여름 임금, 그러니까 한여름에 그 에너지 피크 때, 또 한겨울에 에너지 피크 때도 전력 예비율이 2자릿수로 남습니다. 그 말뜻은 그 이명박 정부 이래로 무분별하게 원전도 그렇고 일반 이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발전소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게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풍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소를 늘린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기존 이런 탄소 배출을 하는 발전소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30년 이상 그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도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폐쇄를 해가는 게 요즘 추세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일정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50 탄소제로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이 에너지 송전망이 이런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화력발전소들을 폐쇄할 경우에는 여기에 딸려있는 이 송전망도,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에서 이제 수용화까지 보내주는 이 송전망도 새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 서해안 쪽에 이제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신안 해상풍력, 그 다음에 서남해 해상풍력, 여기서 꽤 상당한 이 에너지가 발전이 되는데, 이 발전된 에너지들을 이 그 남쪽이나 이런 서해안 벨트를 따라서 대도시들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전력망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서해안을 따라서 몇백 킬로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는 전력망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망 개편에도 전선량이 꽤 크게 많은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이 에너지망이 재편되면 VPP라고 해서 가상발전소, 이 개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화력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수용화까지 한 방에 쏴주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그 1차원적인 이런 발전 방식에서 이제는 이런 개별적인 발전소들이 그 대도시에도, 태양광 같은 경우 각 집집마다 그 자기가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용가면서 또 한편으로 에너지를 발전을 하는 발전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기가 남는 같은 경우에 ESS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없는,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밤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남으면 그거를 전력거래소에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가상발전소라는 VPP라는 개념이 들어올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연료전지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이 발전된 전력을 이런 전력망에 그 효율적으로 붙여서 블랙아웃이 되지 않도록 양방향으로 전력이 수통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물리적인 이 가상 발전소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력망 속에 존재하는 발전소인데요. 이렇게 해서 양쪽 방향에서 이 전력이 부족한 곳과 전력을 생산해서 잉여가 발생하는 곳을 자연스럽게 빠르게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전력 누수도 낮추고 또 그리고 전력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다음에 전선주들 이 양쪽이 모두 요번 그 이재명 그 전 대표 이제 예비 대선 후보죠. 그래서 이 대선 공약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는 먼저 이루어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이 청사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그 대선 예비 후보가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나 전선주들이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들도 대거 급등을 한 이유가 이 연장선상에서 물론 미국에서 그 동남아를 경유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인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또 발생하고 있고 아리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력기기나 전선 그리고 가상발전소와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 전력망 속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쪽 관련된 종목이 대거 급등하는 것이죠. 항상 대선 테마주들은 이러한 뉴스가 될 때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발생을 했고요. 급등하고 차익 실현에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다시 또 뉴스가 나면 급등하고 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